경찰들도 혀를 내두른 지능적인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몸에 새긴 문신처럼 오늘을 즐기다가 붙잡힌 절도범. 아슬아슬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아파트의 높은 층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고가의 귀금속만을 골라 훔친 노련함까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살은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들이 삶의 벼랑 끝에 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고층 아파트는 도둑이 침입하기 힘든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펼친 절도범의 도박. 보기만 해도 아찔아찔 현기증이 나는데 대담하고 노련한 솜씨로 아파트의 고층만을 싹쓸이한 상습 절도범의 범죄 행각. 지금부터 그 범행 수법을 파헤쳐봅니다. 서울시 종로경찰서. 강력 4팀에 희한한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의 고층만을 대상으로 한 상습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방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그 중앙 계단 창문과 그리고 베란다 창문이 나란히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계단식 고층 아파트만을 범행으로 삼았는데, 범인이 노린 것은 계단식 구조의 아파트. 얼굴을 가리기 위한 모자나 마스크도 없이 태연하게 범행 현장으로 향하는 절도범. 마치 아파트의 주민인 양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절도범이 향한 곳은 바로 7층. 7층에서 내린 절도범은 한 층 한 층 위로 올라가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데요. 먼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살핍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으면 초인종을 10번 이상 눌러서 빈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 다음 중앙 계단의 창문을 통해 빈집으로 침입한 겁니다. 이 높은 곳에서 창문을 열고 나가 빈집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경찰이 직접 재현해봤는데요.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범인은 이 높은 곳에서 단 1분 만에 빈집에 침입. 그리고 3분 내에 모든 범행을 마치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고층 아파트만 노린 이유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 그 집주인들이 고층이기 때문에 방심한 나머지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한다는 점을 노렸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 또한도 아파트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직접 고층 아파트 단지에 찾아간 제작진. 낯선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경비실까지 횡하기만 한데요. 실제 우리가 항상 방송 보니까요. 네. 경비실에 나와요. 불안한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사장 사모님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불안한 그런 건 없습니다. 상습 절도범이 주로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오전 11시경. 훤한 대낮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도 도둑이 들 줄은 몰랐거든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보통 엄마들이 베란다 문 열고 빨래도 말려야 되고 환기도 시켜야 되는데 문 잘 잠궈야 될 것 같아요. 상습 절도범에게 피해를 입은 고층 아파트 주민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들은 귀걸이 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귀걸이 다 가져. 싹 다 여기는 진짜 어떻게 이런 거는 안 가져가고, 이건 도금이거든요. 지금 시계 뭐 팔찌 이건 가장 놓고 간 거예요. 진짜만 가져간 거예요. 진짜만.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뿐 아니라 수원, 전주에서까지 6차례 절도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피해액은 무려 3,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절도범은 한 번에 현금 1,000만 원, 이른바 대박이 날 때까지 절도를 계속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완전 범죄를 꿈꾸던 스파이더맨 절도범은 훔친 귀금속을 내다 팔다가 작물이라는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검거된 겁니다.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 피의자는 친구의 원룸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데요. 여성의 금반지를 팔다가 검거된 피의자.
거주지에서도 많은 귀금속들이 발견되는데요. 귀금속 매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다양한 종류의 금과 보석들로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19세의 나이에 전과 칠범인 피의자의 몸에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범죄 트렌드를 보면 침입철도 같은 경우에 저층은 공략을 안 합니다. 이게 두꺼운 창틀도 있고 잘 잠궈 놓기 때문에 오히려 고층을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옆에 있는 그 계단의 벽을 타고 온다던가 또는 문이 이제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열리는 경우에 그 집을 털고서 그 집에 이제 아무것도 훔칠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역시 베란다를 통해서 스파이더맨과 같이 옆집을 넘어가서 동시에 두 집을 터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층 같은 경우에 이런 빈집털이를 방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베란다 문이라도 잠그고 창문이라도 잠그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고층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방심이고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찔한 높이의 고층 아파트에서 펼쳐진 19살 소년의 인생과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은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절도범. 이런 기도를 들어줄 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부동의 1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 평균 43명. 쓸쓸한 우리네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이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삶의 벼랑 끝에 스스로를 내몰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난달 25일 자정이 지난 시각, 가양대교 남단으로 강서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출동했습니다. 그곳엔 신변을 비관해 다리 난간에서 투신하려는 20대 초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요구자가 난간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출동 차량을 보고 요구자는 바로 난간을 넘어섰고 난간 사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 투신하려던 남성을 끌어올려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사에 있는데 이렇게 이 젊은 사람이 죽으려고 그렇게 그래. 재윤이한테서 또 다른 자살 시도 현장. 이번에는 40대 남성이 건물 3층 난간에서 소동을 벌인 사고였는데요. 내부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등 시위의 강도가 커서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에어매트를 정지하려고 했으나 만취자가 화분과 창문 등을 던지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다칠 우려도 있고 저희 대원들도 다칠 우려가 있어서 문을 강제 개방하여 요구자를 구출한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돼 강력한 제지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결국 강제로 구조해 인근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안타까운 소동을 벌이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의 심리 상태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뒤처지거나 낙오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한두 번쯤 꿈꾸었다가 또 이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15층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20대 여성.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뛰어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는데요. 15층 난간에 아주 위험한 상태로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자꾸만 이제 가라고 이제 다가오면 뛰어내린다 뭐 이런 식의. 건물 아래에선 혹시라도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한편 위에선 끈질긴 설득이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고집을 꺾지 않아 지켜보는 사람들을 초조하게 했습니다. 에어매트를 이제 아무리 많이 깔아도 확실히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조심스럽고요. 전혀 이제 먹히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안전센터, 자살 예방 센터에 이제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짙게 내렸지만 난간 위에 선 여성은 여전히 요지부동.
결국 자살예방센터에 전문 상담사가 도착하고 끈질긴 설득 끝에 무려 4시간 40분 만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건은 소동의 형태로 끝났지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그분이 자살의 위험성 전혀 없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되는 소방과 경찰 대원들이 어떤 니고시에이터라고 그러죠. 그런 그 협상 기술, 위기 개입 기술 같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적응해야 하고 누구보다 앞서가야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곧 경쟁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 하나 둘 곳 없다는 사람들은 한없이 외롭고 나약해진 마음으로 스스로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자살 사고에 이르게 되는 분들은 대개 여태까지 내가 노력해왔던 과정이나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가 있을까? 나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극심한 자기 비하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이 무려 10만 8천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이 삶의 끈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는 용기를 내어서 전문기관을 찾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심각성을 알고 이미 자살예방기관에서는 전문가들의 상담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상황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이 같이 봐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역시 1577-0199 같은 자살예방 상담 전화나 아니면 기관을 찾아가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자살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살은 그저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요.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